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저희 병원에 이제 잇몸 염증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그 환자분들 중에서 그 잇몸 염증의 원인이 뭐 신경치료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재치료를 통해서 살릴 수 있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고, 그 염증의 원인이 뭐 예를 들어 크랙이나 뭐 기타 다른 원인이라고 하면은 빨리 발치하고 임플란트로 가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그래서 그 진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좀 안타깝고 약간 난해한 케이스는 잇몸의 염증이 말 그대로 잇몸 때문이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잇몸이 선천적으로 약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평상시 이제 양치나 그런 뭐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시다 보니까 바삐 살다 보면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잇몸이 자기도 모르게 아프지는 않은데 뭔가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찝찝한 뭔가 그런 느낌이 있고 가끔 피도 나고 고름도 나는데 이 염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시다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는 물론 깨끗이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꼬집어 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쪽 위 어금니 잇몸에 통증이 있어요 라고 이제 오셨는데, 이분들 이제 잇몸 염증이 저희 병원을 찾아온 주소인데 상당히 심한 치주 질환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임플란트를 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진행을 한 경우고,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심한 치주 질환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치주 질환이라는 것 자체는 제가 이 치주 질환의 분류에 대해서도 과거의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좀 찾아보시고, 이게 치주 질환의 분류가 있고 각 분류에 따른 대응 방법, 한마디로 치료법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치료를 아무리 깨끗이 하고 해도 이 유지 관리를 평상시에 못하면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헛것한 거예요. 잠시 깨끗해질 뿐 다시 지저분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젊었을 때, 잇몸이 건강했을 때는 잇몸뼈 레벨이 거의 이제 이렇게 아마 차 있었을 거예요. 위에도 마찬가지로 잇몸뼈 레벨이, 뿌리는 말 그대로 잇몸 뼈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치석이라는 거를 음식물 찌꺼기들이 이런 데를 이제 양치가 안 되다 보면 이제 속으로 뭔가 세균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하면서 여기가 이제 지저분한 막이 생성이 되는 거고, 이 관리가 안 되면 이제 주변의 뼈는 속절없이 녹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치주 질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주 질환은 많이 아프지도 않지만 컨디션의 좌지우지가 많이 되는 거예요. 컨디션에 따라서 컨디션이 좋을 때는 괜찮은 것 같다가, 컨디션이 나쁘면 이 치아가 아픈 것 같고 붓는 것 같고 뭔가 불편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많이 불편하진 않은데 그냥 더 이상 뭔가가 이상할 때 오신 거죠. 그러니까 늦었다는 거예요. 늦게 오신 거죠. 늦게 오실 수밖에 없는 게, 치아가 어렸을 때부터 뭐 건강해서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바삐 살다 보니까 늦게 오셔가지고 잇몸뼈 레벨이 너무 많이 녹은 거고, 치과 의사들이 안 좋게 보는 거는 특히 큰 어금니 쪽은 치아 뿌리와 뿌리가 갈라진 이 중간에 이 뼈가 녹으신 분들은 굉장히 예후가 안 좋다고 봐요. 왜냐면 저희가 이 내부를 갖다가 치아를 뽑아서 청소해 드리지 않는 이상 깨끗이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는 뼈가 그래도 본인의 뼈가 치아 뿌리 사이에 있는 거고, 여기도 있지만 여기는 지금 뿌리 사이 요만큼 뼈가 녹은 거고, 지금 여기도 녹은 거고, 여기도 녹은 거고, 여기도 녹은 거예요. 그리고 앞니 같은 경우에는 치아 뿌리가 긴 치아, 예를 들어 송곳니 같은 경우는 뿌리가 길거든요. 그래서 이런 치아들은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송곳니가 흔들린다? 그건 잇몸이 굉장히 나빠졌을 때의 일이고, 이 앞니 같은 경우에는 뿌리의 절반 정도 뼈가 이미 내려갔다 하면 임플란트를 심각하게 고려를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니 3개도 이미 뼈가 너무 많이 녹은 상태라 발치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최소로 발치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치아를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로 가시고 나머지 치아는 저희랑 열심히 청소하면서 좀 잇몸 수술까지 해서 깨끗이 청소하고 유지 관리를 하시죠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잇몸들이 보면 이런 데들이 좀 검붉으면서 뭔가 건드리기만 해도 피가 날 것처럼 생겼어요. 근데 뭐 지금 상태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3D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디자인을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력이 되고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싶으시면 이거를 사전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뭔가 CT상으로 그리고 환자의 본뜬 거랑 중첩을 시켜가지고 이상적인 위치의 임플란트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3D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의 개념은 예전에는 뼈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임플란트를 일단 심어놓고 위에 보철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가 안 맞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임플란트를 하는 목적 자체가 위쪽에 이런 식으로 치아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거꾸로 치아 모양을 갖다 먼저 디자인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임플란트의 위치를 식립 깊이나 각도나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주면 아무래도 나중에 보철물의 결과가 매우 훌륭하기 때문에 이런 3D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하는 건 굉장히 좋다.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발치 즉시 임플란트 식립을 할 때는 이걸 정확한 위치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3D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면 좀 더 그런 게 수월하고 이제 숙련도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쪽 부분을 다 발치를 하시고 임플란트 앞니는 각각을 다 원하셔서 이제 각각 3개를 갖다가 적당하게 띄워 가지고 한 거고 여기도 이제 상악동 골 이식까지 하고 여기도 전부 발치 즉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한 거고 이렇게 이제 PRF라고 해서 혈액을 추출해서 여기에서 성장인자를 모집해서 뼈이식을 만들어서 뼈이식 재료를 해서 이식도 하고 잇몸을 연 김에 이 주변 치아들은 깨끗이 청소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맨 뒤쪽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빼버린 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한 거고 이제 앞니 같은 경우에는 심미적인 결과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안쪽까지도 지르코니아 어버트먼트로 좀 심미적인 결과를 유도를 했고 그래서 치료 전의 모습, 치료 후의 모습을 보면 이제 잇몸 색깔이 굉장히 건강해진 거를 좀 볼 수가 있고요. 처음부터 잇몸 라인이 이렇게 돼 있고 실은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에 잇몸이 이렇게 내려오게 이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환자분의 원래 잇몸을 되도록이면은 유지를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고 그 결과가 나쁘지 않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3개 부분을 임플란트 3개 완성을 했고 이쪽 사랑니 발치하시고 이 2개를 갖다가 발치 즉시 임플란트로 해서 잘 완성을 했고 이 아래도 임플란트 완성을 해서 잘 쓰고 계시고 이 반대편 같은 경우에도 또 따로 이제 수술 모습은 안 나왔지만 임플란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도 사랑니이기 때문에 이제 발치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렸는데 환자분은 너무 많은 치아를 뽑는 것 같아서 아직은 뽑지 않을래요 라고 해서 이제 유지를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이제 처음 상태고 이제 완성된 상태. 색깔이 이게 너무 예전엔 하였죠. 그래서 좀 튀었다고 하면 이제 주변 치아가 약간 노란 편이시니까 앞니를 노랗게 해서 안에 금속이 안 들어간 소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고 심미적으로 결과가 나오고 여기도 임플란트고 여기도 임플란트인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완성을 해서 식사를 잘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앞니 이 3개가 임플란트 보철물로 이렇게 완성이 됐고 그리고 이제 여기 발치하시고 여기도 임플란트로 잘 완성이 됐고 여기 아래도 임플란트를 했죠. 이렇게 잘 완성이 됐고요. 음식물 안 끼게. 그래서 어쨌든 이 환자분 케이스처럼 잇몸이 나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늦지 않게 임플란트로 가시는 게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깨끗이 할 수가 없어요. 완벽히 깨끗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치아가 벌어지는 부위에 이미 지저분한 막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면 옆 치아들까지 피해가 가기 전에 가급적이면은 치료 시기를 늦추지 마시고 어차피 몇 년 후에 임플란트 가실 거 임플란트를 조금 더 빨리 가시는 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잇몸 뼈가 내려가신 분들은 이제 치아 사이 공간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음식물이 더 잘 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위생관리, 음식물이 껴서 고여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꼭 위생관리를 잘 하셔야 되시고, 주기적으로 뭐 정말 자주 오시는 분들은 3개월마다 한 번씩 와서 스케일링 받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적절한 시기를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그 잇몸 관리에 적절한 시기를 잡아서 하시면 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잇몸 관리 하셔야 되세요. 양치 칫솔만 하지 마시고 치실이나 치간 칫솔 쓰시고 워터픽 쓰시고 가글도 하셨으면 좋겠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개인이 유지 관리를 하시고 치과에 주기적으로 오셔서 체크 받으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